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가 도와주고 계신데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주간은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민기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첫 번째 소식은 르피가로 신문이 22일자 신문에 보도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긴장이 해소됐지만 이걸 위한 아무런 외교적 성과도 없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북한 전문가 줄리엣 모리오가 한 말을 이제 보도를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정말 그 태풍 같은 설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이후에 너무나도 조용해졌다라는 건데 그것이 과연 미국과 그 우방국들에게 좋기만 한 이야기일까? 네. 뭐 이런 거에 관한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도 미국도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이유긴 한데 전쟁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역시 북한으로서는 뭐 멸망을 원치 않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핵을 보유한 국가를 건드려서 또 확전의 위험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더 많은 것을 얻었다라는 게 이 보도의 어떤 논지였습니다. 북한이 더 많은 것을 얻었다.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뭐 북한 정권의 전복이나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이끌어낸 것 이걸 북한의 성과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표면적으로는 보면은 이제 하나씩 양보를 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북한 정권의 전복을 시도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북한은 이제 태평양에 있는 미국령 괌에 대한 미사일 공격 위협을 중지하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이걸 이제 프랑스나 외부에서 평가하기에는 북한이 좀 이득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미국령 땅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라는 건 사실은 이거는 체제의 어떤 붕괴를 담보로 하고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예. 그럴 수 없다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한마디로 이제 어쨌든 북한이 말싸움을 통해서 미국을 이겼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 프랑스의 보수 성향 신문 르피가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김정은 트럼프와 기싸움에서 승리. 예, 참 재밌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한 거고 네. 대신에 미국이 북한의 체제 전복 같은 걸 기도하는 건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네. 그걸 안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또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이제 트럼프의 외교를 보니까 윽박을 일단 질러 놓고서 여기서 약간 겁을 준 다음에 뭔가 원하는 쪽으로 이제 외교력을 좀 발휘를 했었는데 이게 예. 북한에 먹히지 않았다. 뭐 이런 예. 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좀 과격한 말 이거에 대해서 서구의 많은 언론들이 특히 미국 언론들이 김정은의 말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더 많이 비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없는 자의 말보다 가진 자의 말이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이 신문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입니다. 예, 이제 탄도미사일과 핵을 보유한 북한이 국제사회 요구를 들어줄 더 이상의 아무런 이유도 없어졌다라는 거고요. 예. 과연 이 상황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화를 통해서 이 핵 보유를 포기할 것인가? 이건 르피가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라크와 리비아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후에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북한이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라크 리비아 핵 포기한 후에 대가 얻은 게 거의 없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네. 그리고 핵무기만이 정권 생존의 유일한 보장이자 또 미국의 공격에 대한 최상의 보호 수단이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몇몇 재밌는 평가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면서 예. 왜냐하면 이걸 갖고 있는 그 국가들을 미국이 공격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핵 전쟁이 일으켜질 것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런 뭐 시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프랑스의 북한 전문가 줄리엣 모리로가 비록 북한이 괌에 대한 공격 위협을 먼저 중지했지만 1라운드는 북한이 승리했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이제 동맹국들과 이것 때문에 불화를 일으켰다. 여기서 동맹국이라는 건 한국을 말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번에 뭐 코리아 패싱이라든지 한국 입장에서 좀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한 이런 평가도 있고요. 한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국의 군사 능력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 신문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군사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트럼프의 말. 그런데 그것은 한미 간에 오히려 불화만
가져왔고 네. 북한으로부터는 별로 얻어낸 것도 없다.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세계 여론을 주도하는 또 타국가의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국의 지도자, 그 지도자는 진짜 언행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가볍죠, 언행이. 너무 가볍고요. 뭐 밀란 쿤데라의 명작이 있는데 뭐 내용은 상관없지만 제목을 보면 이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네. 이 제목을 보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트럼프를 떠올리시는 거군요.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두고서 분노만 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기술 능력이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 안에 ICBM급 장거리 미사일 성공에까지 이룰 수 있었냐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프랑드 르몽드 신문이 최근에 북한 미사일 기술 발전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된 분석 기사를 게재했는데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개발 속도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사실 2016년에 그 3,000km급 미사일 발사를 계속 실패를 했었거든요. 실패했었죠. 네, 한 번인가 성공하고. 예. 근데 2017년 불과 1년 만에 어떻게 보면 여기보다 3배나 더 사정거리가 긴 탄도미사일을 그것도 2번이나 연속해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의문이 생긴다라고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기술 진전의 속도가 이상할 정도로 빠르다? 네. 누군가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그래서 르몽드 신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르몽드 신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북한이 2016년에 개발에 열중한 건 무수단 미사일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로부터 입수한 구소련 미사일을 모델로 한 3,000km급 미사일인데 예. 8번 시험 발사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차례밖에 성공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공중 폭발하거나 추락을 했는데 3,000km급이었는데도 그렇죠. 예, 근데 예. 올해 들어서 갑자기 미국 동부 심장부까지도 이룰 수 있는 미사일을 2차례나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게 과연 자체 기술 발전으로 가능했겠냐 예. 이렇게 이 신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독일의 한 항공우주학 전문가의 말을 빌어서 20년 넘게 스커드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던 그 나라가 불과 몇 달 만에 갑자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게 좀 네. 이상하다라는 논지에 그러니까. 글이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그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뭐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 네. 약간의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선이었습니다. 독일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이제 노르베르트 브리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소련의 RD-250이라는 탄도미사일 엔진하고 최근에 그 지난 7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상당히 흡사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북한이 과연 이 RD-250형의 설계도나 엔진을 확보를 했다는 것인가? 예. 만약 그랬다면 언제였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건데 예.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유로 봤을 때 이거를 구매해서 그걸 모델로 해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그걸 구현하기도 사실은 비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라는 거고요. 네. 사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 과거 미국과 소련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그 시절에나 썼었지 현재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개발하거나 뭐 쓰는 국가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북한이 이 기술을 어디서 사들였을까 하는 또 문제가 남는데 그렇죠. 르몽드는 그 답을 우크라이나에서 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의 RD-250이라는 모델이고 네.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거 아니냐? 예. 예.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 마이클 엘르만이라는 국제전략연구소의 그 전문가가 있는데 네. 본인이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로라는 공장에 갔을 때 최근에 이 두 지인이 1단계 연료실만 가진 변형 미사일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 네. 이게 최근 북한의 미사일과 아주 흡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정부 대 정부로 ICBM 미사일 기술을 판다? 이건 좀 생각하기 어렵고 그렇죠. 어디선가 밀매가 이루어졌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암시장을 통해서 혹시 가져온 거 아니냐라고 역시나 의혹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다면 최근 2년간에 걸쳐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이게 바로 북한이 최근 미사일 기술에서 갑작스러운 발전을 이룬 것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 이 신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이 외국 언론에 보도가 되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요. 그렇죠.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부조리한 의심이라고 반발을 했고요. 예. 그 논리가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실제적으로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게 아까 마이클 엘르만이라는 사람인데 예. 바로 그 미사일이 아니라 비슷한 다른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또 약간 한 발 물러서면서 예. 우크라이나를 자신이 지명한 이유는
단순히 그렇다면 그런 가능성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다 보면 어디선가 이제 그 정답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르몽드의 주장은 이렇게 우리가 국제사회의 어떤 안정과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 의심을 할 수 있는 어떤 정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이렇게만 할 필요가 아니라 이런 하나씩 확인해보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억울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더라도 중대한 문제니까 우리는 의심을 제기할 테니 우크라이나 당신들이 장본인이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밝혀라. 잘못한 게 없고 깨끗하다라고 하면 그 증거를 제시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또 다른 소식은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뭐 1년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일부 종목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닌데 이 겨울 스포츠의 강국함은 러시아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러시아 대표팀이 최종 훈련 장소로 한국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이제 러시아 타스 통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콜로브로프 러시아 스포츠부 장관이 지난 18일에 박노벽 주 러시아 한국 대사와 만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사실 뭐 국내 입장에서는 좀 좋은 거죠. 이 사람들이 일찍 들어와서 또 뭐 여러 가지 숙소도 또 돈을 내고 지불하고 또 음식도 먹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평창 쪽의 경제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보도에 대해서 좀 반가워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근데 지난 3월에도 러시아 대표팀 전지훈련을 하긴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근데 전지 훈련이 아니라요. 대회 참가 직전에 최종 적응 훈련을 위한 것이라는 거고요. 최종 적응 훈련. 그러면 대표단 거의 전원이 막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4개 종목의 뭐 선수들이 다 온다라고 하고요. 예전에 이제 참가를 했을 때 시설들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시설이 훌륭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로브코프 러시아 스포츠부 장관이 러시아 선수들과 임원들이 평창의 인프라를 매우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자신들의 성적을 위해서도 러시아 대표팀이 평창에 와서 마지막 현지 적응 테스트 이런 걸 해보는 게 자기들한테도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모든 이제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보통은 이제 한두 달 전에 미리 가서 현지 적응 훈련을 하는데 워낙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들이 새롭게 또 도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망설이는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사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다른 국가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생기는 거죠. 그 다른 많은 국가들이 우리 다 거기서 최종 훈련하겠습니다 할 때 그걸 수용할 그런 준비는 되는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취재를 해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점검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빅 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좀 과격한 말 이거에 대해서 서구의 많은 언론들이 특히 미국 언론들이 김정은의 말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더 많이 비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없는 자의 말보다 가진 자의 말이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다. 이 신문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입니다. 이제 탄도미사일과 핵을 보유한 북한이 국제사회 요구를 들어줄 더 이상의 아무런 이유도 없어졌다라는 거고요. 과연 이 상황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화를 통해서 이 핵 보유를 포기할 것인가? 이건 르피가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라크와 리비아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너무나도 조용해졌다라는 건데 그것이 과연 미국과 그 우방국들에게 좋기만 한 이야기일까? 뭐 이런 거에 관한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미국도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이유긴 한데 전쟁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북한으로서는 뭐 멸망을 원치 않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핵을 보유한 국가를 건드려서 또 확전의 위험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더 많은 것을 얻었다라는 게 이 보도의 어떤 논지였습니다. 북한이 더 많은 것을 얻었다?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뭐 북한 정권의 전복이나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이끌어낸 것 이걸 북한의 성과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보면은 이제 하나씩 양보를 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북한 정권의 전복을 시도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북한은 이제 태평양에 있는 미국령 괌에 대한 미사일 공격 위협을 중지하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이걸 이제 프랑스나 외부에서 평가하기에는
북한이 좀 이득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미국령 땅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라는 건 사실은 이거는 체제의 어떤 붕괴를 담보로 하고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예. 그럴 수 없다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한마디로 이제 어쨌든 북한이 말싸움을 통해서 미국을 이겼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 프랑스의 보수 성향 신문 르피가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김정은 트럼프와 기싸움에서 승리. 예, 참 재밌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한 거고 네. 대신에 미국이 북한의 체제 전복 같은 걸 기도하는 건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네. 그걸 안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또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이제 트럼프의 외교를 보니까 윽박을 일단 질러 놓고서 여기서 약간 겁을 준 다음에 뭔가 원하는 쪽으로 이제 외교력을 좀 발휘를 했었는데 이게 예. 북한에 먹히지 않았다. 뭐 이런 예. 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가 도와주고 계신데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주간은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민기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첫 번째 소식은 르피가로 신문이 22일자 신문에 보도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긴장이 해소됐지만 이걸 위한 아무런 외교적 성과도 없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북한 전문가 줄리엣 모리오가 한 말을 이제 보도를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정말 그 태풍 같은 설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이후에